월급 24만엔이 전부일까요? 일본 직장인 월급이 한국보다 너무 적다, 심지어 알바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일까요? 유튜브 영상이나 댓글들에 일본은 급여가 너무 낮아서 살 곳이 못 된다 라고도 해요. 왜 이런 식으로 알려진 걸까요? 제가 일본 생활 6년차에 한국까지 합치면 직장생활 10년차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겪은 것과 너무 다른 내용이 완화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일본 중소기업에 입사하고 2년차 때 받았던 명세서 1년치를 전부 오픈하면서 뭐가 잘못 알려져 있다는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 잘못 알려진 정보만 가지고 일본에서 새롭게 스타트한다는 멋진 도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일하는 덕진영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려고 제가 집안 서랍을 다 뒤져서 이전 회사에서 받았던 이 월급 명세서 싹 다 긁어왔어요. 다행히게도 제가 중소기업에 입사하고 2년차 때 받았던 1년분의 명세서가 남아있더라고요.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제목처럼 제가 받았던 월급은 딱 24만엔이에요. 그냥 지금부터 240만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240만 곱하기 12달 하면 2880만이죠. 만약 제가 이 명세서 한 장 달랑 들고 와서 여러분 일본 오면 고생입니다, 오지 마세요, 급여는 쥐꼬리만 한데 세금만 이따시만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양심상 그런 영상을 못 만들겠어요. 그럼 빠르게 급여 명세서 1년치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네, 보셨나요? 이상하죠? 12개월치 급여 명세서인데 3개가 더 많죠. 다시 볼까요? 5월, 6월, 7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월. 네, 여기 7월과 12월에 뭔가 추가로 더 껴있네요. 보면 똑같이 상여금이라고 적혀있죠? 일본 기업의 채용 안내를 보면요, 기본급 안내와 함께 상여금에 대한 안내도 따로 있습니다. 보통 기본급의 2개월에서 4개월만큼의 금액을 1년에 2번 정도 나누어서 여름과 겨울에 나누어줘요. 즉 월급 곱하기 12가 아니라 월급 곱하기 14에서 16 정도가 일본 직장인의 연봉이란 뜻입니다. 이건 기업 측에서 고용비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인데요. 기본급은 고정비용이라서 쉽게 낮추거나 하는 조정이 어렵거든요. 대신에 이제 상여금은 경영 상태나 예산 여유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해요. 대표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코로나 같은 엄청난 사건이 아닌 이상에는 이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 중에도 약속된 상여금을 전부 받았어요. 일본에서 상여금은 당연히 받는 월급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이걸 안 주면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직자가 늘어나서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마이너스거든요. 특히 직원 한 명 한 명이 귀한 중소기업에선 더욱더 중요하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모든 일본 기업이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드물지만 안 주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잘 걸러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15장 중에 14장이 나왔고 이제 한 장이 남았죠. 2월에 받았네요. 이건 뭘까요? 똑같이 상여라고 적혀있긴 한데 다른 금액과는 미묘하게 좀 다르죠. 이건 한국에서 흔히 성과금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회사가 만들어낸 이익을 직원들에게 배분하면서 직원들의 충성도를 강화하고 사회적으로나 세무적으로 회사가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해 지급하죠. 상여금의 결산 이익 분배까지 받으니 이미 연봉이 4천이 넘었네요. 근데 여기서 끝일까요? 설마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 역시 시간에 근무를 하면 시간의 수당을 줍니다. 아무리 못해도 하루 30분 이상은 늦게 퇴근을 하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분 단위로 시간의 근무를 전부 기록해서 1개월 동안 합산한 만큼의 수당을 온전히 챙겨줍니다. 그럼 빠르게 돌려볼까요? 네, 대충 620만 정도 되네요. 그럼 제가 중소기업 2년차에 1년 동안 받은 연봉이 대략 4,600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이 금액에는 실비로 지급되는 출장 수당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교통비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조금 다르죠? 근데 제가요, 저는 나이 30에 월급 240 받으면서 일본의 중소기업 다니는 무식한 노동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증거도 있잖아요. 실제로는요, 수많은 한국분들이 일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일본에서 직접 살아봤는데 진짜 박봉이고 힘들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는 얘기예요. 저도 처음에 일본 왔을 때 박봉이었고 힘들었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의 뭘 믿고 처음부터 높은 급여를 줄 수가 있죠? 한국 기업은 노력 안 해도 처음부터 고연봉을 주던가요? 제가 아는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전 체감상 일본에서 커리어 쌓고 연봉 올리는 게 한국보다 쉽게 느껴졌어요. 한국처럼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아서 더 쉽게 느껴졌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조금만 공부해도 이미 다른 일본인들보다 앞서 있고, 모두가 익숙한 토익 점수를 예로 들어보자면 제가 토익 800 턱걸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 점수는 부족하지 않지만 절대 자랑거리는 아니었어요. 중견기업만 가도 이미 부끄러운 점수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로 보더라고요. 이야기가 많이 샜네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혹시라도 일본에서 살아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SNS에 이상한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기회를 SNS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 계획 없이 오시면 안 되고요.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렸으니까요. 그거라도 보고 오세요. 계획 없이 오면 진짜 고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 계획이 있었는데도 고생한 케이스거든요. 나름 계획은 있었는데 일본 건너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면서 꼬였어요. 항공 정비사 자격증을 들고 갔는데 항공기가 안 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일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욕구가 좀 더 컸나봐요. 계획이야 다시 세우면 되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저는 2번 이직하면서 지금은 주 5일에 40시간 일하면서 시간의 근무도 안 하고 월 450 이상 기본급으로 받고 있어요. 제 명의로 된 집도 있고 사랑하는 일본인 아내도 있고 귀여운 우리 냥이들 3마리의 집사 노릇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만 특별한가요? 그럴리가요. 부정적인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잘 찾아보시면요, 일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한국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드물게 유튜브 영상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댓글로 일본 생활 나쁘지 않다고 힌트를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 앞으로 일본에서 살아보는 것도 좋겠네 싶은 영상, 미리 알아두면 일본에서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